BBS 제주 불교방송 라디오 특별기획 드라마 라디오 극장 제주불교 4.3 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제2편 외골절. 이 드라마는 기존에 알려진 4.3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팩션 드라마입니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의 역사다. 4.3으로 인한 제주도 전역의 사찰 피해 역시 심각했다. 전부 또는 일부 소각되거나 폐허가 된 제주도의 사찰은 모두 37개소. 인명피해 또한 치명적이었다. 14개 사찰의 16명의 스님이 제주 4.3 와중에 희생당했다. 대부분의 사찰 피해는 1948년 11월에서 1949년 2월에 걸쳐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불교계의 사찰 피해는 제주 4.3의 진행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피해 현상이다. (1946년) 늦가을,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외골절 주지 신홍현 스님과 상좌인 인석 스님이 배추밭을 돌아보고 있다. 외골절은 함덕리 백양사 포교당이지만 함덕리와 대을리 경계에 있는 속칭 외골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외골절이라 불렀다. 인석아! 이 녀석아! 배추를 밟으면 어떡해? 진짜 스님, 그 자꾸 이 녀석아 좀 하지 마시오. 어질인의 명석할 석 인석 스님, 좀 이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이 녀석 보게 이제 다 컸구나. 스님 진짜 또 이 녀석이라고. 진짜. 그래 우리 인석 스님 얼마나 됐습니까? 어느새 배추 끄듯이 훌쩍 커버리셨습니다요. 그럼요. 저 스님, 응?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 네. 그게 뭔데? 저 혹시 네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거? 예. 그래,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걸려도 내 약속은 꼭 지키마. 근데 그 말씀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요. 저 스님, 응? 저하고 약조 하나만 하시죠. 약조? 예. 만약에 제 부모를 찾게 되면은 돌아가셨으면은 극락왕생 연불, 살아계시면 만수무강 축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인성 씨? 기특하다. 네. 저 꼭 약속 지키기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어서 빨리 저 배추나 나르시지요. 네. 인석은 함덕리 외골절에 그의 나이 6살 때 맡겨져 동자승으로 신홍현 스님과 10년 이상 살고 있다. 인석은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마른 번개처럼 불현듯 떠올랐다가 다시 잊혀지곤 했다. 신홍현 스님은 그런 인석을 보면 한편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둘이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살피는데 함덕리 안악 한 명이 이들을 찾아온다. 스님, 저 그 배추 한 포기만 주실 수 없수가? 자기대로 키워서 드십시오. 어느 세월에 배추를 심고 키워 김치를 헐 말이오까게? 아이고 경마랑 한 포기만 주십소. 안 됩니다. 스님,
배추 한 포기가 뭔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십니까? 그거라도 좀 줘서 동네 인심을 얻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 뭐든지 자기 스스로 키워서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해. 다른 쪽에서 아낙 한 명이 스님을 보고 아는 체를 한다. 아이, 저 스님, 저 배추 2포기만 팔아줬어. 조근 아들 잔치가 금방인데 짐치가 집에 배추는 모자랄 거달망. 2포기? 예. 신홍현 스님은 인석 스님을 데리고 크고 실한 배추 5포기를 캐 아낙에게 건넨다. 여기 있어. 아이, 5포기면 돈이 모자란데 말씀.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건 아주머니네 잔치에 제 부조입니다. 외골절의 주지였던 신홍현 스님은 당시 어려웠던 함덕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분으로 비파, 시금치, 무, 호배추 등을 마을에 보급했고 경내에서 밭을 일구며 농사법을 가르쳤다. 당시 함덕은 해안뿐만 아니라 마을 일대에도 모래가 넓게 분포돼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영농 환경이 열악했다. 신홍현 스님은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농사법을 널리 보급하고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들여왔는데 현재까지 많이 수확하고 있는 함덕 배추도 그때 보급된 것이라 알려져 있다. 아이고, 원래 이 배추 농사도 완전 잘 됨직하우다 예. 우리 홍현 스님이 농사엔 전문가라 원체 모르는 게 어신어른이라. 또 워낙 부지런한 허투루 하는 일이 없주게. 아이고 얘게 나도 전엔 배추 홈포기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했다가 아이고 스님께 혼났수게. 아이고, 그게 다 스님 말씀으론 자립심과 근면정신을 키우자는 거 없주게. 네. 아이고 우리 성님 문자도 다 쓰네. 스님한테 하양들은 난 다 외워점죠. 겐지 성님 무사 이 배추를 호배추라는 힘수가? 이 배추가 원래는 우리 스님이 중국에서 종자를 들여온 건디 예. 그걸 일본 말로 호도랭 배추랑 하는디 그냥 앞글자만 써 호배추 영 호는 거죠. 아이고 우리 성님도 모르는 게 훨씬게. 서당께 3년이냐게. 나도 양 이 배추 처음 볼 땐 막 놀랐수다. 홈포기가 나팔로 하나름만큼 혼이원. 야야야야, 예. 이 배추를 저 성안에 폴래가 난 예. 성안 사람들이 어따 살아보난 별거 다 밤쪄 허멍 다들 자기한테 폴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함덕의 명물이오다 명물. 아이고 기죽게, 이 배추가 우리 함덕 사람들 먹여 살려면서. 아이고 맛있다게. 한편 외골절 뒤편 마당에서는 상좌 스님인 인석과 동네 친구인 양봉진이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다. 함덕리 마을 이장인 한백흥과 외골절 주지 신홍현 스님은 쪼개진 장작을 날라 담장 옆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한백흥은 1919년 조천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구속돼 징역 4개월형을 받은 독립운동가다. 지금은 함덕리 이장을 맡고 있다. 스님은 어찌 이리 농사를 으뜸으로 잘 지으십니까? 글쎄요, 으뜸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배추면 배추, 수박이면 수박, 시금치에 비파까지 못하는 게 없는데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예. 일본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농사법을 좀 배우긴 했습니다만. 에이, 좀 배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보다 제 속세의 이름이 농치입니다. 농치? 예, 농사 농자에 다스릴 치자. 저희 징조부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나저나 요즘 시국이 하수상하니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예, 이장님. 지난 3.1절 시위에 총파업을 거치면서 제주 민심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 터지건 간에 우리 마을 청년을 보호하고 살리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보단 아무래도 청년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예, 우리 둘이라도 힘을 합쳐 청년들 건사해 나갑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 한백흥 이장은 신홍현 스님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았지만 시국에 대한 걱정과 마을 청년들의 안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어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며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한라산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 구국투쟁을 봉기의 가치로 내세웠다. 4.3 초기엔 무장대가 함덕리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함덕지선은 번번이 무장대의 피습을 받았다. 주민들은 무장대의 요구에 따라 식량과 의복을 올려보냈고 인석스님의 마을 친구인 양봉진도 식량 운반조에 끼어 청년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 아휴, 자, 식량도 운반하자 복삭 소가수다. 개민 다음 지시할 때까지 마을에서 지들용이 십사. 예. 자, 경호고 우리 자유대 청년 동무들은 호금 식당 산대로 올라올 준비들 하고 해. 아무 때랑 유격대 합류해지게 몸 관리도 잘 하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 동무는 무사 상태가 이치로 경염수가 어디 아팜수가? 응? 아니오다, 괜찮수다. 아니 근데 무사히 추룩 식은땀을 흘렴시. 아무 문제 없수다. 1948년 여름께부터 군 경의 강경작전이 벌어지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은신 생활에 들어간다. 특히 1948년 11월에 접어들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1948년 11월 1일 토벌대는 함덕리 주민들을 현재의 함덕중학교 뒤편 평사동 모래사장에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함덕리 청년 6명을 앞으로 끌고 나왔다. 이놈들은 한라산 폭도들과 내통한 놈들이다. 앞으로 폭도와 연락하거나 식량을 제공한 놈들은 이렇게 된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시켜 모래사장에 구덩이 6개를 파놓고 이들을 총살하려 했다. 그때 함덕리 이장 한백흥과 마을 유지 송정옥이 앞으로 나서며 만류한다. 이 청년들은 마소를 키우는 태우리 목동들이어서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게. 산 사람들 심부름하러 다니는 거 아니오다. 알수다. 저 목숨만 부지시켜주면은 우리 마을 유지들이 잘 전도행 지도에 나갔구다. 이 청년들 신원 우리가 보증할 거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만 주십소. 예? 살려만 주십소. 살려만 주시면은 우리가 책임지고 대한민국 착한 백성으로 만들구다. 내게 살려줍소. 이자들도 모두 한 통속이다. 다 죽여! 독립운동가 한백흥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한 생애를 마감했다. 한백흥은 2002년 11월 정부로부터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후손들이 신청한 독립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4.3 사상범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다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데
후손들이 명예회복에 뛰어든 지 17년. 제주 3.1운동을 주도한 후 정확히 100년 만이었다. 그날 밤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유족들이 모래사장에 모여든다. 아이고 성정아,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며칠만 산에 숨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더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성정아, 아이고 성정아. 소식을 듣고 같이 온 신홍현 스님이 한백흥의 시신을 보고 단식을 한다. 아이고 이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장님? 어찌 이리 황망하게 혼자 가셨습니까? 우리 둘이라도 힘을 합하여 청년들을 건사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혼자만 먼저 가셨습니까 이장님? 이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이장님의 뜻을 받들어 그 길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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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삼으로 희생하신 나무아미타불 오남 맺힌 영가시여 나무아미타불 맺고 쌓은 모든 감정 나무아미타불 가시는 길 짐대오니 나무아미타불 연부라는 인연으로 나무아미타불 남김없이 놓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사건이 벌어진 3일 후 이번에는 무장대가 인근 마을인 조천리를 기습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도벌대는 이에 분풀이 하듯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11월 4일 사건을 전후해 함덕국민학교에는 국군 제9연대 군인들이 대거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함덕리는 경찰지서 소재지인 데다 군인들까지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주 동부 지역 토벌대의 중심지가 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산으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인석 스님이 절에서 마을 친구인 양봉진을 만나고 있다. 야, 봉진아, 이제 어디로 갈까? 아야, 우선은 저기 대열 위쪽에 그 곶자왈 그쪽으로 가자네. 저기. 아, 기분아. 그뒤 강 한라산 유역대 사람들 만나. 이제 나도 합류하지. 아, 근데 넌 몸도 안 좋은데 해치크냐? 경에도 저 헌 데까지는 해봐야 돼 주게.
기어 어딜 가도 죽지만 말라이. 아이고, 우리 인석 스님, 부처님께 불공 좀 부탁드려 보라. 이 친구 봉진이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래. 부처님께 경 걷는 거 아니다. 걔는 저 어떤 빌거니? 이 돌팔이 땡중아. 너 또 그런 말 할래? 알아서. 저 나가 잘못했죠. 근데 저 걱정 말라. 나 절대 안 죽는다. 기어. 꼭 사람만 이시라이. 알았죠. 양봉진은 산에서 연락병 노릇을 했는데 어디선가 문서가 오면 함덕리 공동묘지에 첫 번째 묘지 비석 옆에 갖다 두는 것이 임무였다. 총기 한 자루 없는 산 생활이었지만 위에서 명령이 오면 함덕리 서우봉에 기습적으로 봉화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봉진은 산에서 내려와 인석 스님이 있는 외골절에 몸을 숨겼다.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지내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외골절을 찾았다. 계세요? 계십니까? 아니, 뉘신지요 이 밤중에? 날이 추운데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혹시 동자승으로 온 스님 있지 않습니까? 네, 인석 스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은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네? 저와 남편은 중문면 출신으로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지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에 가담해 일본 경찰에 수배당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행방도 모르게 되고, 전 그때 몹쓸병에 걸려 시댁에서도 쫓겨나 친정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사는 게 너무 힘겹고 저도 곧 죽을 것 같아 아이를 아는 보살이 있는 하원리 원만함에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아이 얼굴 한번 보자 싶어 절간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셨나요? 아니요. 절간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사람이 있어 거기 줬다고 해서 또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결국 찾질 못하고. 이런. 그러다가 저도 죽어지지도 않고 해서 원만함의 몸을 의탁해 요양을 했어요.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서 육지 방직 공장으로 일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히 우리 아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네? 같은 공장에서 제주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이런 인연이 또 있나? 그래서요.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간 사람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되니까 아이를 또 어느 절간에 맡겼다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라고 해서. 여인은 애써 침착하게 울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오열을 하고 만다. 이를 엿듣던 인석은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한다. 어머니라고? 인석은 당장이라도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다시 냉정을 되찾는다. 인석은 자리에 누워도 온갖 상념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장이라도 데려가고 싶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말씀인데 한 며칠만이라도 제주읍에 있는 제 집에서 아이와 지내며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요? 그거야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럼 내일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데리고 가시더라도
낮은 위험하니 여기 있다가 어두워지면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시국인지라. 예, 고맙습니다. 스님, 아이 돌봐주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함덕리 윗마을인 대흘리 방화는 11월 20일께 벌어졌다. 며칠 전 인근 마을이 방화됐다는 소식을 접한 대흘리 주민들은 미리 피신해 큰 인명 희생은 없었다. 외꿀절도 이때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지는데 인석이 어머니를 따라 떠난 후 토벌대가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절을 태운다는 것이었다. 신동현 스님은 우선 봉진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사전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무조건 저를 태운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노하겠습니다. 신동현 스님은 갑자기 반야심경을 큰 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한다. 마하반야바라밀타심경 반자제. 이것은 위급 상황이니 빨리 몸을 피하라는 일종의 암시였다. 사전에 봉진 등의 청년들과 약속해 놓은 것이었다. 스님이 신호를 보내합시다. 다들 도망갔어. 봉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양 보살님, 스님이 헛기침을 하면 연보를 크게 외우거들랑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는 신호가 있었수다. 아이고, 그놈들이 온 거요.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하게. 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게. 그래. 그런데 이 법당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어쩌고?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구다. 예. 빨리 이래 없어. 아이고, 절이 통째로 불타고 있어. 아이고, 이걸 어쩌냐, 봉진아. 아이고, 야야야, 저기 저 불붙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스님 아니냐? 아이고 스님. 아이고 스님이 어쩌시려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신동현 스님은 불붙는 절송으로 뛰어들어 불상과 불기, 불경들을 허겁지겁 꺼내 나온다. 40평 정도 되는 초가 법당과 요사체, 정자는 화마에 휩싸여 서서히 잿더미로 변해갔다. 나무아미타, 신동현 스님은 토벌대가 절을 불태워버리자 함덕리 마을로 내려왔다. 그런데 당시 절에 있던 장작더미를 토벌대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장작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이에 항의를 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함덕지서에 갇히게 된다. 변호인이 영어 수반이신가 이거? 돈을 왜 든지 해야지. 이거 어떤 말이야? 조용히 해. 이놈들 모두 묶었어. 차에 태워. 무슨 말이야 이걸? 무서워를 되는 걸 말고 하게. 모두 내려. 빨리 내려. 아이고 민규야 속에. 1948년 12월 17일이었다. 토벌대는 함덕지서에 갇혔던 사람들과 신동현 스님을 외골절에 있던 속칭 남선모루의 나무에 묶어놓고 총을 쏘아댔다. 하지만 총알이 스님을 비껴가자 토벌대는 동네 청년들에게 죽창을 들고 스님을 찌르게 하였다. 신동현 스님은 가부좌를 하고 연부를 하며 임종했다. 소식을 듣고 인석이 먼 길을 달려온다. 스님, 저의 약속은 잊으셨습니까? 스님, 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스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극락왕생 만수무강 축원해 주셔야죠. 스님,
스님, 어서 몸을 펴시고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인석이 울면서 기도를 하자 신홍현 스님의 몸이 풀리면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신홍현 스님의 시신은 불타버린 외골절 뒷밭에 안장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불가의 법도에 따라 화장을 하고 재는 바다에 뿌렸다. 현재 외골절이 있던 자리에는 잃어버린 마을의 상징인 대나무 숲이 작은 길 따라 서걱대고 있고, 절 마당이 있던 자리에는 크고 작은 과실나무 사이로 여름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신홍현 스님이 살아 돌아와 바로 홈이나 괭이를 들고 밭일하러 나갈 것 같다. 자자,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자주적으로 살맛나는 함덕리를 만들어 봅시다. 예.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마을이 살아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든든하다. 마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불교 사삼 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외골절 편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BBS 제주불교방송이 기획 창작한 제주불교 사삼 추모곡입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나는 보았네 슬픔을. 그날의 눈물들이 모여 저 넓은 바다 되었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먼 점이 되겠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꼭 하고 싶은 말. 아프지 않게 다시는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먼 점이 되겠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꼭 하고 싶은 말 아프지 않게 잘못은 아니니 이제 푹 쉬라고. BBS 제주불교방송 라디오 특별기획 드라마 라디오 극장 제주불교 4.3 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제2편 외골절. 지금까지 출연 강상훈, 김재석, 변종수, 정민자, 조성진, 우서율, 허진무. 노래 콘테나 프로젝트. 음악 고수일. 편집 임진혁. 기술 강응규. 조연출 황은미. 극본 김경훈. 연출 내레이션 안지예 였습니다.